비쳐? 안 태워요. 다른 차 잡으세요. 이런 거 타고 오면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 아니에요? 스웨덴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뜻밖의 병을 진단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사건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맙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이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눈부신 여름과 길고 어두운 겨울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죠. 제 이름은 엘리나입니다. 27살. 그리고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어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해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자주 저리고 가끔 글씨를 쓸 때 펜이 미끄러지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물컵을 잡기가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손가락들을 하나씩 움직여보곤 했어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점점 더 뻣뻣해지는 손가락을 볼 때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떤 움직임을 잃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죠. 의사 선생님께서 루게릭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순식간에 멈춘 것 같았어요. 27살에 제가 루게릭병이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진단받은 후 더욱 저를 보호하려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걱정하셨죠. 엘리나 혼자 나가지 말고 내가 데려다 줄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점차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은 하나둘 취소되었고 결국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의 훌륭한 복지 시스템 덕분에 의료적 지원은 충분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고립감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블랙핑크의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함께 무대를 장악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순식간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How You Like That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메시지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밤새도록 블랙핑크의 영상을 보며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식까지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는 즐거움은 제 일상의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기술이었어요.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과 재활치료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라면 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께 한국 방문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엘리나 그렇게 먼 곳까지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죠. 결국 부모님도 제 결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 일본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여행을 결정하자고 하셨죠.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콘서트 티켓을 확보하는 과정.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불안감도 있었죠. 제 몸 상태로 긴 비행과 낯선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 혹시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불안감조차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안전하다는 이유로 제 방에 갇혀있던 제가 드디어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니까요.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가져다줄 변화와 만남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일이면 저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으로 향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루게릭병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일이에요. 이제 저는 제 운명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내일이에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제 근육은 평소보다 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평소보다 더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블랙핑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제가 탄 리무진 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었고 버스 기사는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귀찮다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적인 사과만 던진 채 저를 그대로 방치했죠. 다른 승객들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기만 했어요. 결국 택시를 타야 했는데 이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5대의 택시가 연이어 저를 거절했고 한 기사는 노골적으로 가이진와 오코토와리데스라고 외국인은 안 된다 말하며 브레이크를 3개 밟고 떠나버렸어요. 또 다른 기사는 제가 휠체어를 탄 것을 보자마자 영업 종료 표시 등을 켜고 그대로 지나쳐버렸죠. 6번째 택시기사가 마지못해 저를 태워주긴 했지만 내내 메이와쿠라고 폐를 끼친다고 투덜거리며 짜증을 냈어요. 도쿄의 숙소는 작고 답답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화장실은 더 최악이었죠. 문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고 욕실에는 아무런 안전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근처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높은 턱이 있어서 들어가기조차 힘들었고 점원은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가게 안은 진열대 사이가 너무 좁았고 다른 손님들은 제가 지나가려 할 때마다 짜증을 내며 방해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년 남성은 제 휠체어를 건드리며 외국인이 웬 말이냐라고 큰 소리로 투덜거렸죠. 계산대 앞에서는 더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지갑에서 동전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점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결국 카드로 계산했지만 그때의 부끄러움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부야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블랙핑크의 대형 광고판이 걸린 곳을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쿄의 번화가는 제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인파 속에서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수많은 계단과 턱들은 제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한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려 했지만 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카페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발견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직원들은 제가 자리를 잡는 것을 도와주기는커녕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장애인 좌석은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경로가 너무 복잡했고 불편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블랙핑크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들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How You Like That의 가사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너 자신을 봐. 이제 날 봐.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지하철은 이미 운행이 끝난 후였고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추운 길거리에서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과 제 상황에서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한국으로 갈래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 목소리에서 결심을 느끼셨는지 이번에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비행기 표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항공사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이틀 후면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사실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희망이 더 크게 느껴져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이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여정의 일부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블랙핑크의 노래 가사처럼 이제는 제가 다시 일어설 차례예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서는 제가 꿈꾸던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한 상태였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그 무거운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항공사 직원 두 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엘리나님, 안녕하세요. 편안한 비행이셨나요? 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더군다나 휠체어를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제가 직접 요청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배려를 실감했어요. 일반 승객들이 줄을 서는 곳과는 별도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관님도 제게 친절하게 웃어주셨어요. 웰컴 투 코리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젊은 여성 직원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엘리나님, 혹시 저희 공항의 스마트워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그분의 제안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서는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해 특별한 스마트워치를 대여해 준다고 해요. 이 스마트워치는 실시간으로 고객님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위치 추적 기능도 있고 긴급 상황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 버튼도 있답니다.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화면을 보니 심박수, 산소 포화도 같은 건강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화면 중앙에 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기사님은 제가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한 번은 택시를 탔다가 제가 원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한참을 헤매기도 했죠. 하지만 기사님은 짜증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해 번역기를 찾아보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제가 불편을 겪을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영어를 잘하시지는 못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려 하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심지어 제게 귤도 까서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제 할머니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분이 제 스마트워치를 보시더니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저희 호텔도 비슷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방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넓은 공간, 낮은 침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모든 것이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울컥했어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좌절감이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으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워치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기계 하나가 주는 안정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이 저에게 보내는 환영의 메시지 같았어요. 우리가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병원도 가봐야 하고 이곳저곳도 둘러보고 싶어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이 보여주신 친절과 배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는 그 낯설미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직원분들이 제 휠체어를 보자마자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려 했어요. 엘리나님, 식사하시기 편한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한국의 여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웠어요. 스웨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습도와 더위에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더 힘들었는데 지하철역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더운 날씨에 제가 힘들어하니까 역무원분들이 먼저 시원한 대기실로 안내해 주시고 물도 건네 주셨거든요. 호텔 프론트에서 가는 방법을 물어보니 직원분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하철역에는 모든 출입구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역무원분께 요청하시면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인도가 정말 넓고 평평했어요.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게다가 횡단보도마다 턱이 낮춰져 있어서 제가 혼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베리어 프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개찰구도 있었습니다. 역무원분이 저를 발견하시고는 바로 다가오셔서 도움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역무원분의 질문에 제가 병원 이름을 말씀드리자 친절하게 경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음 역의 역무원분께 연락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어요. 휠체어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주변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순수한 관심과 배려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당에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혼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보통 혼자 먹는 메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옆 테이블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이라 잘 모르나 보다 하시면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고 심지어 반찬도 나눠주셨어요. 제 상태를 설명하자 곧바로 국제진료센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코디네이터분은 제 상황을 자세히 듣고 앞으로의 진료 계획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근처 백화점의 푸드코트에 들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내 로봇이 저를 맞이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로봇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푸드코트는 또 어떻게 편리했던지 키오스크가 휠체어 높이에 맞춰져 있었고 화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옆자리의 젊은 직장인 무리가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한 분이 용기 내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죠. 혹시 스웨덴에서 오신 거예요? 저도 작년에 스톡홀름에 여행 다녀왔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블랙핑크 팬이라는 걸 알고는 정말 신이 난 듯 했어요. 당장 주말에 강남의 블랙핑크 팝업 스토어에 같이 가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일본에서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의 추천으로 근처 카페에 가보았어요. 카페 입구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사이의 간격도 휠체어가 지나다니기에 충분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기다려주셨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스웨덴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곳은 정말 달라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엘리나,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걱정하며 힘들어하셨을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놓이시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니. 이곳에서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도움을 서슴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기계가 아직도 저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게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이곳에서라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제 몸 상태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본격적인 검진을 받는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전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갔을 때와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국제진료센터의 김서연 코디네이터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엘리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서연 코디네이터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길에서 저는 이 병원의 시스템에 놀랐어요. 제 진료 정보가 담긴 전자팔찌를 착용하자 모든 검사실에서 자동으로 제 정보를 인식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병원 시스템에 전송된다고 해요. 첫 번째로 만난 박진우 교수님은 제 상태를 정말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스웨덴에서 받으신 치료 기록을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태블릿 PC를 통해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는 좌절감도 컸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보고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생각보다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조바심이 났죠. 하지만 김서연 코디네이터님과 의료진들은 조급해하지 마세요. 치료는 마라톤이에요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들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제 유전자 정보와 현재 상태를 AI가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나님의 경우 기존 치료법과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실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MRI 촬영을 하는데 기계가 저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엘리나 씨,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누워 계세요.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안내해주는 AI의 목소리가 마치 친근한 간호사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재활의학과의 이미란 교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엘리나 씨, 점심 식사 함께 할까요? 교수님께서는 병원 구내식당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고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재활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로봇 보조 재활 시스템이 있어요. 이 기계가 엘리나 씨의 근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가장 적절한 운동을 도와줄 거예요. 이미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첨단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로보담을 차고 운동하는 게 마치 제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정말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이미란 교수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나 씨, 이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병과 싸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팔에 로보담을 착용하자 마치 누군가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수행해야 할 동작들이 게임처럼 표시되었고 로봇이 저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보조해 주었어요. 와, 대단해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자 담당 치료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엘리나 씨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와 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 의료진들이 모여서 저를 위한 작은 미팅을 가졌어요. 박진우 교수님, 이미란 교수님, 그리고 담당 간호사님들까지 모두가 모여 제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나 씨의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박진우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가진 최신 치료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엘리나 씨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국제진료센터에서 분할 납부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치료 계획을 조정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시더라고요. 스마트 알약 케이스였는데 복용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고, 약을 잘못 복용할 경우 바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간다고 해요. 작은 거지만 엘리나님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어요. 스웨덴에서는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곳에서는 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나는 걸 부모님도 느끼셨나 봐요. 여기 의료진들은 제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대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어머니께서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셨고 아버지께서도 목이 메신 듯 했습니다. 엘리나, 내가 그렇게 희망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잠자리에 들며 저는 내일의 재활 치료 일정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이곳에서는 제가 루게릭병 환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은 제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더욱 반짝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었다는 걸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희망은 앞으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망설이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이제 저는 강남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과 가깝고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이사 오는 날 현관문 앞에 특별히 경사로를 설치해 주셨어요. 엘리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죠. 손가락 하나가 더 말을 듣지 않게 될까봐, 또 다른 일상의 자유를 잃게 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전처럼 두려움에 혼자 떨지 않아요. 제 곁에는 든든한 의료진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같은 병동에서 만난 다른 루게릭병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병과 싸우는 방법은 꼭 증상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병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로보담이 이제는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특히 기쁜 소식은 제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들기 힘들었던 물컵을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란 교수님께서는 제 재활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엘리나 씨의 사례가 다른 루게릭병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시간대에 재활 치료를 받는 미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대요. 저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번역기 앱을 사용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은 말이 통하지 않아 웃음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특별한 우정이 된 것 같아요. 주말에는 처음 병원에서 만났던 직장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요. 지난주에는 그들이 저를 남산타워에 데려갔는데 휠체어로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동선을 짜주었더라고요.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친구들은 제가 감동받은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특히 기뻤던 일은 제가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의 김서연 코디네이터님이 저에게 한국어 학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저를 위해 특별히 1:1 수업을 마련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로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케이크에 촛불도 켜서 축하해 주셨죠. 엘리나 씨가 우리 가게의 자랑이에요. 부모님도 변화를 실감하고 계세요. 매주 화상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표정이 밝아진 것을 항상 이야기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나,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걱정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 같구나.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루게릭병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재활 치료에 대해 알려주는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만 시작했는데 김서연 코디네이터님의 도움으로 한국어 버전도 조금씩 추가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의 루게릭병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병을 얻게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이미란 교수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엘리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내일이 첫 인터뷰 촬영 날이에요. 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가끔 병원 근처 공원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주세요. 어떤 분들은 제 블로그를 보고 알아보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제 저는 제 병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마주보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고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곳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의료진들, 친구들,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세요.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서 만든 새로운 삶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부모님께 제가 다니는 병원도 보여드리고 친구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질 때면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스웨덴의 집에서 점점 좁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이제 저는 루게릭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병이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이곳 한국에서 배웠답니다. 오늘도 저는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꿈, 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꿈,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꿈을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치유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인공 엘리나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녀의 여정이 밝게 빛나길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엘리나의 완치와 행복을 기원하는 댓글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